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파혼을 하고 다시 싱글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저는 지금쯤 결혼을 하고 남편과 3년차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쩌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이래저래 많은 이유로 저는 아직 싱글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아직 30대지만 제 인생은 충분히 다사다난했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입양아였거든요. 요즘은 부모가 있지만 시설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철저하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시설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름도 생일도 구하원 원장님이 만들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실도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돌이 막 지났을 때 지금의 부모님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할머니로 하여금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 근본도 모르는 게 어찌 지 주제도 모르고 설칠까. 너는 최대한 내 눈에 띄지 마. 넌 여기 올 자격도 없는 존재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보처럼 저 말이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악의적인 농담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심각해진 집안 분위기와 불같이 화를 내던 아빠, 그리고 급하게 제 귀를 막으며 침울한 표정의 엄마의 모습에 저는 금방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직감했는데요. 한창 사춘기의 핵을 지나고 있던 저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 좀 부끄럽지만 제가 부잣집의 무남동녀로 모난 구석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고아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제 친부모라 철석같이 믿으며 아나무인으로 살았다는 게 그 순간 저를 너무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엄마를 너무 사랑했지만 동시에 엄마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저는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힘들게 하는 자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양아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까지 이 많은 걸 누리고 살았을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동시에 죄송스럽게 느껴졌는데 그런 이유로 중요하다면 중요한 중3이 다 끝나도록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속을 시꺼멓게 태웠고 지금이라도 친부모를 찾겠다며 가출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한 짓만 골라서 하던 아이였죠. 그러다 그런 저를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단 한순간도 저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던 부모님이 진심 어린 사랑에 저는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정신을 차렸는데요. 그때 제가 왜 입양을 오게 되었는지 부모님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 같은 며느리 안 된다고 아빠랑 헤어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도 진짜 헤어지려고 했었지. 근데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엄마를 붙잡았고 그 뒤부터 할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선영이도 알다시피 할머니가 아빠를 엄청 위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더 그래. 오죽하면 고모들도 서운할 만도 한데 이젠 다 그러려니 하잖아. 그런 아빠가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아이를 원했던 엄마를 위해 입양까지 했으니 그걸 내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나 봐. 선영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랑 다시 연락하고 왕래하기 시작한 게 선영이가 학교에 간 이유였거든. 기억나. 그래서 나는 외갓집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 그때 할머니가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었거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마음처럼 안 됐나 봐. 손녀로 인정하지 못하시더라도 굳이 네 앞에서 그러실 필요는 없었는데. 참, 그 양반도 안 변하네. 우리 딸 많이 놀랐지? 근데 엄마랑 아빠는 단 한순간도 우리 딸이 남의 딸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그래서 평생 알릴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고맙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나 좋은 것만 했잖아. 근데 엄마는 그런 애가 안 미웠어? 난 엄마 친딸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방금 말했잖아. 엄마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엄마는 그저 우리 딸이 엄마 곁에 있어서 너무 좋기만 했는걸?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고 가능하면 세상의 모든 힘든 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걸 잘 못했네. 아니라니까. 나야말로 복이 넘치는 애였네.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이쁘게 키워줘서.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아빠한테도 엄청 잘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평생 효도하는 딸이 될 거야. 두고 봐. 그래,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근데 선영아, 무리는 하지 마. 원래 부모 자식 간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아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엄마는 다 큰 저를 품에 꼭 안아주며 목이 메었지만 겨우겨우 말을 끝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결심했는데 엄마는 앞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사실 그동안은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당시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업계학교에 진학했음에도 대학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을 착실하게 공부를 하니 거짓말처럼 서울 안에 꽤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게 꿈이냐며 크게 기뻐하셨는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는 날 찍은 사진만 봐도 두 분이 얼마나 신나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철이 닫은 저는 제가 입양하였던 뭐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딸로서 사랑받으며 살았죠. 비록 친할머니와는 여전히 사이가 나빠 다시 척을 지고 지내게 되었지만 저희 아빠는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하던 사업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업이었고 그 탓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요. 욕심 많은 고모들 때문에도 골치가 아팠죠. 하지만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회사를 키우던 아빠는 집에 오시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늘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 되었는데 그 때문에 저희 가족은 모였다 하면 늘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마냥 부잣집에 사랑만 듬뿍 받고 자란 외동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굳이 제가 입양하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사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는 친해진 친구나 선배들에게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 후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상처였는데요.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니 굳이 제 아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니 저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회사 생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다 문제의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저희 회사 거래처 담당 직원이었는데 처음부터 묘하게 통했어요. 말도 잘 통하고 분명 업무 때문에 만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심지어 헤어질 때 아쉬운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그러다 그날은 그 남자와 업무로 만나 이야기하고 바로 퇴근이라 어쩌다 보니 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완전 눈이 맞아버렸는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저한테 관심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면 늘 신경 쓰고 나왔고 업무상 미팅이라는 것도 있고 최대한 제 비위도 맞췄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일을 잘 성사시키고 싶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과는 상관없이 저한테 잘 보이려 했다니 저는 그 남자의 솔직한 고백에 홀랑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성인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사귀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여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러다 3년이 되어갈 즈음 그 남자가 먼저 깜짝 프로포즈를 했어요.
사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 출생의 비밀을 이 남자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러다 이 남자 역시 저한테 상처만 주고 훌쩍 떠나버릴까 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제 출생의 비밀로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좀 많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저는 큰맘 먹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저기 나 할 말이 있는데 내 프로포즈에 대한 답해주는 거야?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꾸미고 올걸. 아니 그게 있잖아. 나 자기한테 해야 하는 말 있어. 그게 뭐냐면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왜? 자기 집 망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이 왜 망해? 농담이야. 자기가 하도 얼어있길래 그냥 해본 말이지. 뭔데? 나는 자기가 하는 말이면 다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말해. 뭔데? 놀라지 마. 나 사실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야. 아기 때 입양됐어. 뭐? 그게 정말이야? 나도 중학교 때 알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나를 입양하게 됐대. 근데 난 진짜 그런 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사랑만 받고 컸거든. 자기 많이 놀랐지?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는 제 말에 꽤나 놀란 듯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방긋 웃으며 그랬구나. 자기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존경스러워. 라고 했는데요. 그 후에도 자기는 제가 입양하건 친자식이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내 앞에 있는 이선영이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나더러 집안 보고 만나냐고 하지만 나는 진짜 순수하게 자기가 좋아서 만났어. 근데 오히려 자기가 그런 비밀이 있다고 하니까 더 홀가분하다. 그럼 이젠 내가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잖아.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저 역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났구나. 집에 가서도 부모님에게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그 후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환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한테 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평생 잘해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는지 이런 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집와서 한 가족이 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겸 양가 가족들이 모여 가볍게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부모님들끼리도 나이대가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게다가 예비 시아버님도 작긴 했지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가 허락한 예비 부부였고 시댁에서는 하루빨리 날을 잡아 결혼시키자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딸을 뺏어가면 너무 서운하다고 한 6개월 뒤쯤에 날을 잡자고 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님이 아니 우리가 뭐 영영 딸을 뺏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시네. 저는 하루빨리 며느리 보고 싶은데요. 라며 농담 반 진담 반 너스레를 떨었고 저희 아빠는 허허 호탕하게 웃으며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아들만 둘인 사도는 딸 가진 아빠 마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식장에서 제가 눈물바다를 만들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분위기를 띄우셨는데 모두 웃으며 그러자고 했죠. 솔직히 저는 저희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자친구가 주었기에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쩌겠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이 조금만 더 함께 있자고 하시는걸요. 하지만 그게 나중엔 신의 한 수로 제 인생을 구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며 마지막 연애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즐겼어요. 여행도 다니고 둘이 같이 운동도 하며 결혼 후 같이 하면 좋을 취미도 만들려 했는데 이 모든 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남자친구와 사이가 더욱 애틋해져서
헤어질 때마다 그런 곤욕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해도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주변에서도 둘이는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재미있게 잘 살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사실 가짜였는데 저희 집 배경과는 무관하게 저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배경에는 저희 아빠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부터였는데 저희 아빠 말로는 사업이라는 게 늘 위험의 요소를 안고 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무언가 확실하게 달랐어요. 아빠가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아빠를 찾는 전화가 집에까지 왔었는데 저도 엄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고 체감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시점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엄마도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셨는데 저는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아빠만 신경 써도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혼식 할 거야. 이미 영훈 씨랑도 얘기 다 끝냈어. 정말? 아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언제 둘이 상의를 했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맨손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지. 누가 맨손으로 시집 간대. 그동안 내가 모은 돈 있잖아. 양가 똑같이 손 안 벌리고 우리 둘이 번 걸로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 우리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괜히 나 시집 보내야 하는데 아빠 힘들어졌다고 바가지 긁지 말라고. 너도 참 엄마가 언제 아빠 바가지를 긁었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 엄마도 불안하고 답답해서 그렇지. 알아. 사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 다 고모들이랑 할머니 때문이지? 뭐? 누가 그래? 아니야. 치, 됐거든. 나도 다 알거든. 아빠가 나한테 사업 물려줄까봐 할머니가 나선 거잖아. 지난번에 아빠가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할머니도 참 별 걱정을 다 해. 누가 물려봤는데? 그걸 언제 들었어. 하여간. 그래도 너는 나서지 마. 할머니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니네 아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맞아. 우리 아빠 다들 금수저라고 날로 부자 됐다고 하지만 할아버지 사업 이만큼 성장시킨 건 순전히 우리 아빠 능력이지. 나도 우리 아빠가 금방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 그래. 그나저나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야 할 텐데. 네 아빠 건강이라도 해칠까 엄마는 그게 제일 무섭다. 아참, 권서방 네 아빠 일 알고 있니? 아니, 뭐 좋은 일이라고 알려. 그냥 얘기 안 했어. 그래, 잘했다. 괜히 신경 쓰게 하지 마. 권서방 알면 권서방네 집도 다 알 텐데. 저희 엄마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었지만 이미 남자친구를 당신의 사위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남자친구를 자연스럽게 권서방이라고 불렀는데요. 처음에 그 호칭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지만 남자친구는 입이 찢어져라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예비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 사업에 숟가락을 얹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돌아가는 추세를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예비 시아버님이 알고 있었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판단했는지 이윽고 저에게 괜찮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아버님 사업이 많이 어렵다며. 무슨 일인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도 잘 몰라. 모른다고? 어쩜 자기는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남 얘기하듯이 그래? 지금 많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우리 아빠 장인어른이랑 같이 하는 사업 있잖아. 그런 게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셔? 뭐라고 하기보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지. 우리 결혼도 해야 하잖아.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전에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 나는 우리 집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걸 말씀드렸다고? 다 참,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그때는 그냥 해본 소리지. 뭐? 해본 소리라고? 아니, 막말로 없는 짓도 아닌데 부모 도움 받는 게 뭐가 어때서? 오히려 있는 집에서 자식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게다가 자기는 친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아무런 지원도 못 받으면 사람들이 더 수군거리지. 역시 핏줄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지금 말 다 했어? 그거 모독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친자식 아닌 거 누가 아는데? 말 조심해. 왜 흥분하고 그래?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 줄 알아? 괜히 돈 많은 사돈 믿고 사업 제안했다가 뒤통수 맞을까봐 전전긍긍이야. 저는 예전과 180도 달라진 태도의 그 인간을 보며 내가 사랑하던 남자가 맞나 제 눈가귀를 의심했어요.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봐주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하던 그 남자는 거기 없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한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막무가내로 붙잡으며 자기랑 결혼하고 싶으면 무슨 일 때문에 사업이 이 꼴이 됐는지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싶으면 네가 알아보라고 그놈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나왔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집에 오자마자 엄마를 보고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걱정하셨고 저는 엄마가 속상해할까 거짓말을 하며 그 상황을 넘겼죠. 하지만 내심 속으로 이런 상황에 달라진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는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는데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자친구는 자기가 지나쳤다며 잘못했다 빌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자기도 너무 걱정이 되고 결혼 준비로 예민해져 있어서 말이 헛나갔다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동안 남자친구의 연락도 피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자 고민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아빠는 최후의 수단으로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을 처분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 사업은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 그 바닥에서는 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졌는데 아빠가 며칠 사이 살이 쪽 빠지셨죠. 그리고 다 죽어가는 얼굴로 집도 팔아야 할 것 같다며 이사를 가야 한다 하셨는데 엄마는 괜찮다고 벌써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외가의 얘기에 작은 빌라 월세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너무 미안했는데요. 엄마는 오히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빠가 힘들면 엄마라도 술을 내야지. 나 이래봬도 사업하는 남자 와이프로 30년 가까이 산 여자야. 라며 씩씩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자 아빠 우리들 몰래 눈물을 훔치셨는데 이런 게 부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힘들어도 기꺼이 그 고생을 함께하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면 정말 사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금방 재기하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결혼에 관해 할 말이 있다며 저더러 집에 올 필요도 없고 당신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오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촉이 딱 오더군요. 우선 그 목소리부터도 전에는 듣지 못한 찬바람이 쌩쌩 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사업이 더 힘들어졌다는 걸 그 집안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는 역시나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가진 거 다 팔고 집도 판다는 소리 들었다. 네, 그렇게 됐어요. 너는 참 우리 아들 말처럼 태평하구나.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니? 아니면 친부모가 아니라서 그런가?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친부모가 아니라뇨. 맞잖아. 다 아는 걸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우리도 너희 집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니네 집처럼 쪽박을 찰 수준은 아니지만 아니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몇 달 사이에 회사가 망해? 사실은 다 거품이었던 거 아니니?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저희 집이 어려워져서 이젠 제가 싫다는 말씀 하시러 오셨나요? 호모, 얘는 사람을 뭘로 보고? 나 그런 후진 사람 아니다. 근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너 친부모는 누군지 아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누가 그러는데 유전병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너는 안 걸렸어도 한 달을 건너서 걸리는 유전병도 있다고 하고. 그걸 알려면 아무래도 네 친부모에 대해 내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도 몰라요. 평생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래? 보통 고아들은 자기 낳아준 부모를 궁금해한다고 하던데 어째 너는 참 별난 것 같다. 양부모 사업 미망하든 관심도 없어. 자기 낳아준 친부모는 궁금하지도 않아. 어머니! 목소리 낮춰. 내가 너보다 한참 어른인데 이게 무슨 하극상이니?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나오니 나도 더는 할 말이 없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나는 그런 불안을 안고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지. 이미 우리 아들도 니네 아버지 사업 내리막이라고 마음 접은 것 같은데 피차 더 피해 커지기 전에 우리 이만 관계 청산하자. 나중에 고소장 쓰고 재판 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껄끄럽잖니? 결국엔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였네요. 친부모 유전병 어쩌고 다 핑계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몰상식한데 그 아들은 오죽하겠어요? 안 그래도 저도 결혼 엎을 생각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는데 그건 아들한테 못 들었나 보네요. 꼴의 자존심에 말을 못했나? 뭐야? 이런 근본도 모르는 것이 어디 어른 앞에서 그 하찮은 입을 놀려? 너는 네 주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아무리 양부모가 부자면 뭐하니? 그 잘난 집도 망해버렸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지? 나는 그냥 부모가 버린 고아야. 지 처지도 모르고 어디서 설쳐? 아무튼 서로 같은 생각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네. 그럼 나는 이만 일어나마. 행여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매달릴 생각이랑은 하지도 말고. 각자 알아서 잘 살자꾸나. 참 기가 막혔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친부모한테 유전병이 있는지 걱정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결국엔 저희 아빠 사업이 힘들어져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는 건데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감춰지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남자친구는 그 뒤로 그 어떤 연락도 없었는데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던 사람은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그 아줌마 말대로 매달릴 생각은 없었지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끝을 내야 두고두고 한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걸었거든요. 하지만 차단을 한 건지 일부러 피하는 건지 그 인간하고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회사 부서도 옮겼는지 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오히려 좋았어요. 그 점은 오히려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을 아빠한테 드렸는데요. 아빠는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드린 돈이 2억 가까이 됐거든요. 아니, 네가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회사 들어가 우연히 친해진 선배의 도움으로 주식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조금만 넣어봤는데 그게 꽤나 큰 돈으로 부풀었고 처음엔 신기해서 꽤 큰 돈을 넣었다가 다 날리며 부모님 몰래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식 공부, 경제 공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주식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노하우를 쌓으며 주식을 했는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 돈을 제법 많이 벌었어요. 물론 은행 상품으로 저금을 한 돈도 일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어먹을 남자친구가 땡전 한 푼 없다고 해도 제 힘으로 결혼을 준비할 생각까지도 있었는데 그 인간은 철저하게 제가 아닌 제 배경에 침을 흘렸던 거고 이렇게 그 쓰레기 인간들을 거를 수 있게 되어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들이 저와 저희 가족의 애군이었던 건지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쓱 빠지자 저희 아빠 사업은 다시금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건 저희 아빠한테서 회사를 뺏어가려던 고모랑 고모부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저희 아빠와 오랜 기간 거래했던 사람들이 저희 아빠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하셨거든요. 평소 사업을 하시긴 하지만 돈보다 신용과 신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결과였는데요.
거짓말처럼 아빠의 사업은 빠른 시간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그 덕에 이사도 가지 않아도 되었고 아빠는 더욱 당찬 모습으로 회사를 살리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파혼하게 된 경위를 알게 되었죠.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의 문제이니만큼 저는 제가 모은 돈을 들이며 파혼하게 된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전에 회사가 어려웠을 때보다 더 많이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저희 아빠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며 용서를 미덕으로 알던 것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아버지였던 그 남자의 집안에도 큰 어려움을 선물하기로 하신 거죠. 같이 하던 사업은 물론이고 아빠와 호영호재하던 분들에게도 언질을 한 모양이었는데 원래도 작은 회사라 자금이 막히면 언제든 휘청할 곳이었다며 소위 말해 돈줄을 막으셨다 하셨어요. 내 새끼 등에 칼을 꽂았으니 나도 똑같이 해야지. 어디 그 양반 위기대처 능력이라 한번 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던 그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 태연하게 잘 지냈어? 나는 자기 못 잊어서 그동안 힘들었어. 라고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는 잘 지냈지. 왜? 우리 집 망해서 못 지낼 줄 알았는데 실망했어?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들었어. 회사 다시 잘 풀렸다며? 역시 우리 장인어른 대단하시다. 웃기고 있네. 누가 장인어른이야? 우리 관계 청산하지 않았나?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전에 우리 엄마가 찾아간 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 나 그 일로 엄마랑 엄청 싸우고 연 끊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아, 그래?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나는 그때 이미 모든 걸 끝냈어. 너는 전화도 안 받았잖아.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미안해. 그래도 내 진심은 믿어줘. 나 자기 사랑해.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됐고 용건이 뭐야? 용건 없으면 헛소리 그만하고 전화 끊고. 저기 당연히 용건은 자기한테 내 마음 전하는 거지. 근데 우리 아빠 사업이 요즘 정말 힘들거든. 우리 아빠 말로는 장인어른이 개입을 하신 것 같다고 하던데? 어머, 우리 아빠가? 누가 그래? 그래, 당연히 아니겠지. 근데 말이야,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드려서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우리 진짜 이번에 힘들어서 집도 절도 다 뺏기게 생겼거든. 저런, 그때 어머님 말씀으로는 꽤 건재하다는 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구나. 말은 해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우리 아빠도 이번에 느낀 게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 자기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결혼 다시 해도 좋다고 하시는데. 웃겨. 결혼을 다시 하자고? 친부모한테 유전병 있으면 어쩌냐고 자기는 불안해서 못 시킨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지? 절대 우리 집 때문에 파혼하는 거 아니라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셨는데 진짜 모냥 빠진다. 자기야, 자기라고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나는 그때 분명히 봤어. 너랑 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걸 다 봤는데 다시 너랑 결혼을 하라고? 너는 내가 그렇게 무식해 보이냐? 나 너보다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회사 다녀. 까먹지 마. 아,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나를 무척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집은 여전히 부자야. 근데 너는 뭐지? 어디서 상대도 안 되는 게 설쳐? 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돈 있으면 다야? 너는 친자식도 아니잖아. 닥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부모님 자식이고 나더러 말이 심하다고 하는데 니네 엄마도 나 찾아와서 똑같이 말했어. 그래서 되돌려준 것뿐이야. 그러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니네 부모랑 잘 지내. 아,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각자 잘 살자.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통쾌해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 인간 전화번호는 차단해버렸는데 1년도 되지 않아 그 집안 망했다는 소식을 아빠를 통해 듣게 되었죠. 그때 저희 엄마는 그래도 한때 가족이 되자고 한 사람들인데 씁쓸해 하셨고 아빠는 그럴 거 없다고 저런 집안에 우리 딸을 시집 보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다시 저희 집안 여전히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을 위협하던 고모랑 고모부 그리고 할머니에겐 아빠가 그에 맞먹는 대처를 했다고 했는데 할머니랑은 영영 연을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도 상주는커녕 손님으로도 갈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고모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물려주셨던 회사 자본을 똑같이 나눠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렸다 하더라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때는 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자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고모 셋에게 나눠가지고 주니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작은 고모는 그러지 말고 매달 배당금식으로 얼마씩 주라고 했던 모양인데 아빠는 단칼에 거절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회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배당금을 받냐고요. 그리하여 저희 가족은 친가 식구들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엄마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많았기에 아빠의 그런 결정을 누구보다 반기셨겠죠. 그리하여 아빠도 그렇지만 저 역시 엄마를 앞으로 평생 위하며 살아갈 결심을 했어요. 저는 지난날 엄마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자식도 부럽지 않을 효도를 할 생각인데요. 아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아들도 부럽지 않을 든든한 자식이 되려고요. 너무 어려 몰랐지만 제 인생을 180도 바꿔준 제 인생에 둘도 없을 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를 단 한순간도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인생의 부모님은 두 분이라고 생각하고 평생토록 감사한 마음 담아 두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고 누리고 있는 저지만 앞으로는 제가 두 분에게 많은 걸 드리고 누리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으니 제 인생에도 제 배경이 아닌 저라는 사람을 순수하게 생각해줄 동반자를 만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요. 사이가 너무 좋은 부모님이 돼서 자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 저는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우고 더 멋진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우리 부모님과 더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아직 세상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죠. 세상은 공평하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제 인생은 평탄하고 행복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